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내전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안 구이도라는 사람을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하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외교관들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교관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 해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협조를 해야 된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터키 이 독재 국가에서 우리는 마두로 편을 들겠다 해서 세계가 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대체로 마두로를 몰아내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 뉴스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 용병이 한 수백 명이 마두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쿠바에서 와 있는 한 10,000명 정도의 정보 보안 요원들이 군대 정보기관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 시위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30대의 아주 젊은 투사가 나왔습니다. 구이도란 이분이 아마 이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투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예가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2대에 걸쳐서 망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가장 잘 살고 민주적인 나라를 이 두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흠모하는 쿠바의 카스트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좋은 나라의 인구 10%가 해외로 지금 달아났습니다.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물가 상승률이 150만 %였습니다. 올해는 1000만 %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심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수뇌부와 신경망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베스와 이 마두로는 공산주의자여서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반역자입니다. 국가를 반역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복무한 것이 아니라 쿠바의 카스트로를 위해서 복무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플러스 사대주의자.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 그래서 이 근사한 민주국가가 공산주의자 지도자를 선택을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의 모델이 베네수엘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공산 독재 정권이 어떤 식으로 타도는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타도를 되느냐. 내전적 상태로 가느냐. 최악의 경우에 시리아 상태로 가느냐. 주변국이 개입해서. 아니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두로를 몰아내느냐. 아니면 차우세스쿠식으로 마두로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처형되느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 거냐. 지금도 피를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리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차베스를 흠모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 지식인 사회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차베스를 노무현보다도 더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 또 한 사람은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입니다. 조희연 씨. 당시에 성공회대 교수였어요. 2009년 중앙일보는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FTA와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 때 심화가 되었다. 한미 FTA가 이루어지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근거는 뭔가?
강기갑 씨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강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희생물로 삼는 성장은 노동자, 농민, 기층 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향상과는 무관하다. 실물 내수 경기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FTA가 심화시킨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지금 한국에서는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강기갑 대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상호 공존의 교환 무역 체제로 가야 한다.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수출 무역을 하되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주고 상생해가는 이런 형태의 무역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잠식해버리고 독식해버리는 무역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기자가 이거 잘못하면은 독자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해가지고 괄호를 하고 주석을 붙였습니다. 세계 제5위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에 거의 무상으로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는 이에 화답해 노동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 무역 거래라기보다는 남미에 있는 대표적 반미 국가들끼리의 상호 부조에 가깝다는 평가다. 뭐냐 하면은 쿠바의 차베스가 거의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거의 공짜로 석유를 공급하면은 쿠바는 의료라든지 보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보내가지고 또 돈을 법니다. 이건 교환도 아니에요. 이래저래 돈 뜯어먹습니다. 더구나 약 10,000명의 보안 요원들이 와서 베네수엘라의 조종실과 신경망을 딱 장악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강기갑 씨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북 간에 이런 모델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우산으로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당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핵심 정부기관에 포진하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계속 퍼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북한이 쿠바 역할을 하는 이런 관계를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강기갑 대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는 2007년 2월 2일 조희연 당시 성공회 대학 교수 현 서울시 교육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노무현 대통령 이 차베스에게 배우라입니다. 이 조희연 교수가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희연 교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의 가혹한 단절을 몇 차례 강조했다. 20일 전화로 만난 조 교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밟고 섰던 것처럼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나를 세웠다. 이 말의 속뜻은 좀 더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의 저항 때문에 불가피한 2차적 선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한 면도 있지만 계급적 한계와 불철저성이 있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와 헤게모니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 면서 오히려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중호소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포퓰리즘, 대중호소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입니다. 선동. 정권이 선동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조 교수가 말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뭐냐? 차베스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진보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죠. 나라를 망쳤는데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학자들이 관념적으로. 민중주의는 정당이나 정부 바깥에서 민중의 힘을
직접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중주의는 보수적으로도 진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박정희의 국가발전 전략은 민중주의를 우익적 보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조 교수는 평가한다. 진보적 민중주의는 보수적 민중주의에 대립하는 용어이며 남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보여주는 21세기형 사회주의 지향의 민중주의가 진보적 민중주의의 하인 갈래다.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민중의 삶에 봉사하는 민중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야, 이건 정말 책임져야 할 말입니다. 민중의 삶에 봉사하는 차베스식 민중주의가 지금 완전히 베네수엘라를 결단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고 영아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살인 발생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여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 정권 요인들이 범죄와 결탁하고 있고 특히 마약 밀매의 이 장본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 집단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정권 사람들은요, 민중의 삶을 위하는 게 아니라 카스트로의 삶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범죄도 하고 마약도 팔고 하는 이런 조직 범죄 집단으로 바뀌었는데 삶에 봉사하는 민중주의라고요? 그래서 노무현보다는 차베스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이 무렵에 한겨레 신문이 조희연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인터뷰 기사가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관념적이라서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시장을 민주화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한 사회적 완충국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민주의적 대안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해 구현해야 함도 이들은 강조한다. 조희영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동력을 찾는다. 남미의 차베스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을 급진화시키는 운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상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거 조희영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면은 한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차베스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차베스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으니까 그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서 그 성향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입니까? 한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입니까? 이 조희영 교수는 이제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지금도 차베스를 존경하는가? 지금도 노무현이 차베스를 따라갔어야 한다고 보는가? 그는 공직에 있습니다. 공직자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